드리는 영상 브리핑입니다. 항상 제가 한 주의 흐름을, 그러니까 즉 포트폴리오 종목의 한 주의 흐름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의 흐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 리스크에 따른 종목들이 불가피하게 일단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조정은 결국 시장이 반등을 해줄 때 올라올 거라는 관점입니다. 즉 종목이 아무리 지금 올라가려고 해도 시장 리스크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증시만 알면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따른 흐름을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꾸준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2255포인트, 즉 22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즉 한국 증시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큰 상승세, 즉 날아갈 수 있는 마지막 저항 구간이 225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2250포인트까지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좀 맞고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단에 보시면 바닥을 이렇게 큰 하락 추세에서도 바닥을 꾸준히 다지면서 지켜줬던 라인인데, 거기를 이렇게 갭으로 결국은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쵸? 2250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 라인이다. 즉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2250포인트 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버텨주면서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다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맞으면 떨어지는 주요 마지막 저항 라인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흐름을 보시면 이 미국과 중국의 1차 서명으로 갭을 동반한 상승으로 여기를 뚫어주려고 했는데, 이때 바로 코로나19가 발병이 되면서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증시는 코로나19에서 회복을 하면서 결국 수직 상승을 이렇게 해줬는데, 다시 또 이제 2250포인트에 도달하니까 또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기술적으로도 일단 똑같습니다. 이 2250포인트에서 증시는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증시를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때 뭐 어떤 코로나 이슈가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증시를 겪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단순하게 차트만 봤을 때도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냥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맞고 떨어질 때에서 그냥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이거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커졌어요. 국내랑 일본 같은 경우는 발생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즉 우리 증시에서 주식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큼 갑자기 늘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즉 지금 우리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는 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결국은 단독적으로 그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결국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증시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데, 그럼 증시가 국내 같은 경우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디에서 멈춰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바로 2140포인트, 21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닥권이 21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40포인트에서도 멈춰줄 지지라인이 하나 있고요. 2120포인트에서도 멈춰줄 지지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형이 털려나간 가장 마지막 바닥 가격이 2100포인트다. 즉 2100포인트까지 도달하면 증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올라올 거다라는 관점에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형까지 털리기 전에 바닥은 2120포인트와 2140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형이 털리기 전을 한번 보여드리면, 2월 3일날 보시면 증시가 코로나 때 가장 바닥을 찍었던 날이 바로 2월 3일입니다. 이 2월 3일 같은 경우는, 그쵸? 2월 3일 같은 경우는 중국장이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즉, 이 2월 3일에 중국은 명절이 끝나고 증시가 처음 열렸는데, 즉,
상해 종합지 지수가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졌습니다. 즉 코스피가 한 번에 장 열리자마자 그냥 마이너스 9%부터 떨어지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국내 증시도 역시 바닥 찍고 이렇게 수직을 상승해줬습니다. 이 수직 상승할 때 이 바닥권이 바로 이제 신용 물량까지 다 털리고 개인의 신용 물량 다 털고 올라가면서 수익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음에 신용 물량이 터지고 바닥을 갈 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2100포인트입니다. 21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신용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 거의 한 90% 이상으로 바닥 잡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1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즉 신용 물량까지 다 털지 않을 정도로 지지받을 위치가 바로 2120과 214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멈추던지 일단 증시가 한 차례 두 차례 멈춰줄 것이고, 가장 바닥이 21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한번 잡아 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월 3일 이때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9%까지 빠졌을 때가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증시도 신용 물량까지 다 털고 바닥을 찍은 뒤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증시가 한참 상승하다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발병을 하면서 설 때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내려왔다가 지금 수직 상승해서 신용 물량 다 털고 이제 올라가려는 찰나에 국내에서 다시 대구 쪽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증시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에서만 이렇게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크게 아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즉 국내 증시 같은 경우만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이제 지지 라인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관점이고, 650포인트까지 일단 내려가면 1차 지지 라인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바닥은 어디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신용 바닥은 64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4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거의 90% 가까이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의 신용 바닥은 2100포인트, 코스닥의 신용 바닥은 640포인트인데 신용까지 털릴 정도로 과도하게 하락이 안 나와도 중간에 지금 지지라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 군데나 있고, 코스닥은 650포인트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일단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증시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국내 특히 좀 국내 특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 즉 이 부분은 충분히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지금 국내 증시처럼 이렇게 공포 수치가 높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만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포감이 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내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우리나라 한국만 지금 공포 수치가 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해외 흐름 한번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국내 증시의 흐름은 정리를 드리고 이제 해외 흐름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럼 지지라인 이렇게 잡아놓고 있느냐라는 건데, 증시는 항상 지지라인이 항상 있습니다. 올라갈 땐 저항라인이 있듯이 그 지지라인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음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증시는 악재가 나오면 호재로 그 악재를 막아섭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증시든 증시가 악재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악재를 막는 호재를 발표하지 않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악재가 나오면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정책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그 악재를 호재를 막아서고요. 반대로 똑같습니다. 증시가 막 상승할 때 호재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재를 내보내서 그 상승을 잠깐 멈춰주고, 그리고 다시 흐름을 보면서 이게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한번 판단할 악재를 항상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수직 하락하는 증시도 없고 수직 상승하는 증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과 조정을 받든지 하락과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항상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할 때는 하락 조정을, 하락할 때는 상승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증시는 큰 방향성을 잡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의 다음 이제 코로나19의 악재를 막을 호재가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일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발표할 게 바로 이제 코로나19에 따라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또 꺼낼 겁니다. 조만간 이제 뉴스에서 금리 인하라는 이 단어를 좀 많이 듣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증시에 대한 흐름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건데, 그 조정을 받는 이유는 그 다음 호재, 즉 코로나19 악재에 따른 호재가 발표되기 전까지 잠깐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그 호재가 발표되는 순간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건데, 그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를 지금 제가 적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차적으로 2140포인트나 2120포인트, 가장 바닥은 2100포인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 2100포인트 내려가기 전까지, 코스피가 2100포인트까지 내려가기 전까지 어떤 호재를 분명히 정부나 미국 정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재가 나올 때 동안 하락할 수 있는 최대폭을 접어드렸고요. 가장 바닥권이 64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도 650포인트라는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부양 정책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증시가 내려가서 반등이 나올 위치를 적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